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인이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나가라,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재건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정비법,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재건축은 건물주나 아니면 건물을 새로 매수한 사람이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나가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도정법상 재건축은 법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임차인은 이주비나 이사비,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보증금이야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정법상 재건축에서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재건축이 임박해져 있는데 이거를 임대인이 당연히 알겠죠. 건물주기 때문에 자기 건물이 이 도정법상 재건축 조합이 있고 아니면 설립할 움직임이 있고 어떤 절차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임차인에게 얘기를 안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달라 라는 것을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재건축 여부 및 단계 이런 것들을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이런 고지를 안 해가지고 임차인이 나가야 된다, 이러면 임차인은 그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못한 기간 동안에 손해가 생기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뭐 이사비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몇 달 동안 영업을 못하는 영업손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도정법상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 재건축이죠. 일반 재건축.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주가 아니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건물을 산 사람이 나가달라,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나가달라, 이런 경우가 있고, 그 중에서 흔히 핑계를 이제 댈 수 있는 게 이제 건물이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 그러면서 이제 명도 소송을 제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가 바뀌었고 바뀐 사람이 나가라 라고 한다고 해서 순순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에 없죠. 그런데 여기가 뭐 건물이 노후가 돼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건물이 자기가 봤을 때도 오래됐고 그런 경우에는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등급이 나와야 돼요. 건물주가 이 건물의 안전진단을 신청을 해서 안전진단이 등급이 D나 E 정도, 거의 뭐 허물어질 정도는 돼야 임대인이 이제 계약 기간이 남은 임차인에게 나가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께서는 이 건물에 안전진단 등급이 있는지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나에게 상가든 주택이든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 요구권이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갱신 요구권이 있다면 결국은 임차인께서는 물론 안 나가셔도 되겠지만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실무상으로는 주로 많죠. 왜냐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끝까지 안 나가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임차인들께서는 대부분 나가요. 그런데 그냥 나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갱신 요구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안 나가셔도 되지만 실무상으로 보면 대부분 합의금을 받고 많이들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합의금을 받는 사례가 뭐가 있느냐? 제가 해본 사례 중에서는 이제 광고회사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건축주가 변경돼서 이제 임차인이 뭐 임대료를 밀렸다거나 아니면 이 임차된 면적이 아닌데 그 나머지 면적을 네가 나의 허락 없이 사용했다, 뭐 이런 각종 의무 위반들을 얘기하면서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는 방식은 내용증명을 발송을 했고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어요.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계약서에 쓰진 않았지만 임대인이 그냥 써도 된다, 이렇게 허락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반박을 하면서 결국은 나가긴 나갔는데 영업소득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5천만 원에 합의를 하고 임차인도 이 정도면 괜찮다 해서 나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이건 이제 주택이었는데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이 됐고 재건축을 이유로 좀 오래돼서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나가라고 한 다음에 먼저 구두로 협상을 시도를 했는데 임차인이 거부를 하니까 명도 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임차인께서 저에게 왔고 당연히 저는 안전진단 등급이 있느냐 했는데 안전진단 등급도 없었어요. 그냥 오래돼서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나가라 이런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이 법적으로 약간 무지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왜냐면은 일반인 입장에서 소송당하고 이러면은 좀 부담되고 겁이 나고 내가 지면 뭐 변호사 비용 물어야 되나 고민 끝에 어떤 걱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순순히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고 임대인들은 명도 소송부터 제기하는 거죠. 이런 내용 증명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든 본인이 보내든 좀 딱딱한 내용으로 내용 증명 보내고 하면 이 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의리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 겁을 먹고 그냥 순순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합의금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이나 이제 건물주 분들이 의도하시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내용증명이나 명도소송 제기하면 임차인이 겁먹고 이렇게 이사비들을 뭐 1, 200 받고 나갈 것이다. 이게 기대하고 이런 조치들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재건축도 안전등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얘기하는 일방적 의무 위반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그걸 따져봐서 정확하게 임차인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손실을 최대한 보전받고 이런 합의금을 받고 나갈 수가 있고 이런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최근에 제가 했던 사례 중에서도 재소전 화해까지 있었습니다. 재소전 화해 같은 경우는 매우 불리하죠. 이건 뭐냐? 보통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하고 집행이 들어가죠. 집행. 그런데 이 재소전 화해에는 재판 없이 바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히 간편하고 좋은 제도긴 한데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불리해요. 이런 재소전 화해까지 있었고 이 재소전 화해에 뭐 위약벌 종료 시까지 안 나가면 임대료의 몇 배의 위약벌을 물리겠다. 이런 매우 불리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임차인께서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어떤 이분들도 할 말이 있었어요. 할 말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무기라고 할게요. 자기의 무기를 철저히 검토를 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임대인과 협상 끝에 원상회복도 면제받았고 그다음에 손실보상, 손해보상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권리금이 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고 영업소실 보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위로금이 될 수도 있고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합의금 돈을 받고 나갈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라. 우리가 임차인이면 일단은 좀 건물주에 대비해서 자기가 의리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법에 기댈 수도 있고 이런 재소전 화해까지 있어서 자기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본인의 무기를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본인이 손해를 보지 않고 끝까지 임대인과 협상 끝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은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협상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도 중요하겠지만 협상이나 우리가 전쟁이나 할 때는 상대방을 봐야 되겠죠.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남자가 돋보기를 통해서 보고 있죠.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나에게 어떤 점을 필요로 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협상 전략을 짜서 내가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든 불리한 상황이든 거기에 맞춰서 협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태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